본 영상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보내주시는 구독과 응원 댓글 덕분에 정말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이 화려한 AI 칩 전쟁의 무대 뒤, 그러니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전쟁이죠. 바로 전력혁명에 대해서 SK증권 리포트를 바탕으로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투자 기회는 어디에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추적해 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잘 나가던 AI가 왜 갑자기 전력이라는 거대한 벽에 쾅 부딪혔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 문제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800VDC가 대체 뭔지 제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이 혁신을 이끄는 엔비디아의 구체적인 4단계 로드맵, 그리고 여기에 숨어있는 핵심 수혜 기술과 기업들은 누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뭘 체크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AI 혁명 정말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화려한 이면에는 아주 심각한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위기입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AI 시대의 성장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서버렉, 그러니까 섬단 하나가 쓰는 전력이요, 불과 몇 년 만에 10kW에서 40kW로 뛰더니 이제 곧 1000kW, 그러니까 1메가와트까지 치솟을 거라는 전망이에요. 여러분, 이건 그냥 전기세가 좀 많이 나온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 설계 자체가 아예 통하지 않게 됐다는 거의 비상신호탄 같은 겁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은요, 이게 단순히 전기요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AI 팩토리라고 불리는 이 거대한 데이터 센터들이요, 국가 전력망 전체의 안정성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와버렸습니다. 아니, 데이터 센터 하나가 어떻게 국가 전력망을 위협하냐고요? 자, 바로 이 그림에 답이 있습니다. 왼쪽, 이게 기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인데 잔잔한 호수 같죠? 그런데 오른쪽, AI 훈련할 때를 보세요. 수만 개의 GPU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한순간에 우와 하고 최고 속력으로 달리다가 바로 다음 순간에 탁 하고 동시에 멈춰버립니다. 이게 뭐냐면요, 놀이공원에 있는 모든 롤러코스터가 1초의 오차도 없이 동시에 출발했다가 동시에 멈추는 그런 아찔한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 극심한 전력 널뛰기, 이걸 바로 파워 스윙이라고 부릅니다. SK증권 리포트도 바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주 정확하게 짚고 있어요. 기가바트급 AI 팩토리의 전력 부하가 초 단위로 이렇게 요동치면 국가 단위의 상위 전력망 안정성에 잠재적인 위협이 된다. 이거 그냥 쉽게 말하면요, 최악의 경우 대정전 같은 심각한 전력망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원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구리입니다. 지금 방식 그대로 1기가와트급 AI 공장을 짓는다고 해볼게요. 필요한 구리 양이 자그마치 50만 톤입니다. 50만 톤이요? 이게 상상이 가시나요? 이건 돈 문제를 떠나서 그냥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한마디로 이 위대한 AI 혁명이 두꺼운 구리 케이블 더미에 발목이 잡혀서 멈춰설 위기에 처한 거죠. 자,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막 터져 나오니까 업계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를 필두로 업계 전체가 선택한 게임 체인저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800VDC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데이터 센터 내부에 전력 고속도로를 새로 쫙 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의 54V라는 좁은 국도를 800V라는 뻥 뚫린 독일의 아우토반으로 바꾸는 거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라는 공식 기억나시죠? P는 V 곱하기 I. 여기서 전압 V를 확 높여버리면 똑같은 전력 P를 보내도 전류 I는 확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800VDC가 왜 게임 체인저인지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전류가 낮아지니까 쓸데없이 열로 날아가는 전력 손실이 줄어서 효율은 약 5%나 올라가고요. 케이블도 훨씬 얇은 걸 쓸 수 있으니 구리 사용량은 무려 45%나 줄어들어요. 게다가 레간에 꼭 있어야 했던 전원 공급 장치,
PSU를 밖으로 빼버릴 수 있으니까 그 빈 공간에 더 많은 GPU를 꽂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떠세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문제점들을 정말 정확하게 딱딱 해결해주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효율 잡았죠, 비용 잡았죠, 공간 문제 해결했죠, 미래 확장성까지 확보했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완전한 업그레이드된 셈입니다. 특히 시스템 자체가 단순해지니까 유지보수 비용까지 최대 70%나 줄일 수 있다니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군침이 돌 수밖에 없는 제안이죠. 자, 그럼 이렇게 좋은 800VDC 이걸로 어떻게 바꾸냐는 거죠. 그냥 하루아침에 자, 이제부터 다 바꿉시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아주 명확하고 현실적인 단계별 전환 로드맵을 딱 제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그 전체 로드맵인데요. 총 4단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데이터 센터의 낡은 혈관을 새 것으로 교체해 나가는 굉장히 치밀한 장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단계는 바로 지금 현재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교류, AC 전력을 GPU가 쓸 수 있는 직류, DC로 바꾸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요. 이 과정을 거칠 때마다 에너지가 조금씩 새로 나가는 아주 비효율적인 구조죠. 여기가 바로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2단계는 아주 현실적인 첫걸음인데요. 화이트 스페이스 레트로핏이라고 부릅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를 막 다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서버렉 옆에 사이드카처럼 전력 변환 장치를 슬쩍 갖다 붙이는 방식이에요. 일종의 땜질 처박이죠. 물론 장비가 추가되니까 열도 더 나고 관리할 것도 늘어나서 말 그대로 거쳐가는 과도기적인 해법입니다. 이제 3단계부터가 진짜입니다. 800VDC 하이브리드 방식인데요. 랭 옆에 지저분하게 붙어있던 전력 변환 장치들을 싹 다 한 곳에 모아서 중앙에서 800VDC를 강력하게 만들어 데이터 센터 전체에 쫙 뿌려주는 겁니다. 훨씬 효율적이고 구조도 깔끔해지겠죠. 최종 목표를 향한 아주 결정적인 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망의 최종 단계, 바로 풀 800VDC입니다. 이건 반도체 변압기, SST라는 혁신 기술을 써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아주 높은 전압의 교류를 단 한 번의 변환으로 800VDC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가장 단순하고 가장 효율적인, 그야말로 미래 AI 팩토리를 위한 궁극의 전력 아키텍처, 바로 엔드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눈을 크게 뜨고 봐야 할 슬라이드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2025년부터 과도기적인 사이드카 방식이 도입되고요. 진짜 큰 변화, 그러니까 인프라 전체가 바뀌는 3단계는 2027년 이후는 딱 못 박아놨습니다. 이게 머리미할까요? 그렇죠.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숫자로 찍히기 시작할 시점이 이제 정말 머지않았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하죠.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 그래서 누가 돈을 버는데 이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합니다. 골드러시 때 돈 번 사람은 금 캐던 사람이 아니라 청바지랑 곡괭이 팔던 사람이었잖아요. 이 거대한 전력혁명에서 곡괭이를 파는 기업들은 과연 누구일지 그 숨은 승자들을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로드맵 4단계의 최종 병기 기억나시죠? 바로 반도체 변압기 SST입니다. 복잡한 전력 변환 과정을 딱 하나로 합쳐버리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장비인데요. SK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이 분야에서는 엔비디아의 오랜 파트너인 대만의 델타 일렉트로닉스, 그리고 우리나라의 LS 일렉트릭이 핵심 플레이어로 딱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AI의 아킬레스건인 파워스윙, 그 롤러코스터 같은 전력 널뛰기를 잡아줄 충격 흡수 장치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바로 커패시터 같은 에너지 저장 장치들입니다. 전력이 꿀렁거릴 때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이 분야에서는 울트라 커패시터라고도 불리는 슈퍼 커패시터를 만드는 LS 머티리얼즈와 비나텍 같은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라는 새로운 거대 시장의 수혜를 톡톡히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파워스윙을 막아주는 그 충격 흡수 장치가 바로 이겁니다. 슈퍼 커패시터. 전력이 롤러코스터처럼 막 요동칠 때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딱 저장했다가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말 그대로 AI 팩토리의 심장이 멋대로 뛰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페이스메이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원래는 전기차 같은 곳에 주로 쓰였는데 이제는 데이터 센터라는 어마어마한 신시장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나온 이 모든 내용을 쫙 종합해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점을 마음에 새겨야 할지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이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027년 이후에 본격화될 장기 테마입니다. 둘째, 모든 길은 엔비디아로 통합니다.
엔비디아의 생태계를 계속해서 주시해야 하고 그들의 파트너가 누가 되는지가 핵심 수혜주를 가를 겁니다. 셋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SSD, 커패시터, 전원 공급 장치 등 핵심 부품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서 분산 투자를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리스크, 바로 타이밍입니다. 기술 개발이 생각보다 늦어지거나 경쟁 구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점, 이 변수는 항상 열어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꿈꾸는 AI의 미래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새로운 전력이라는 단단한 토대 위에서만 지어질 수 있습니다. 화려한 AI 기술의 무대 뒤편,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조용히 하지만 거대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혁명에 여러분은 투자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화려한 AI 칩 뒤에 숨겨진 이 거대한 전력 인프라의 변화가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새로운 인사이트를 더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깊이 있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